오녀, 최순실의 부, 남편이란 뜻이죠. 이렇게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김기춘 증인께서 착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정도 착각할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이 정윤회 문건은 그 당시에 청와대도 물론이고 검찰도 수사를 하면서 최순실한 사람을 주목할 만한 그 어떠한 쟁점이나 부각이나 요소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한 사람을 주목할 만한. 근데 이 정윤회 문건에 대상자 정윤회 최순실의 남편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중에는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주의 시선을 의식, 동거를 하고 있으나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따 아마 재보충 질의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고요. 다음 질의 순서는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끝장 청문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하셨던 증인에게 온 국민의 부분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의 기틀을 다졌고 다시 그나마 국민이 살려놓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 한중간에 이것을 청산하자는 부분에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진실은 증인께서는 2007년이요. 새누리당 MB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박근혜 본부 캠프에서 유영아 지금 변호사와 김기춘 증인이 최태민 대응팀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최태민 대응팀에까지 만들어서 활동한 분이 최순실을 모른다? 누가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네, 또 진행될 겁니다. 그때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고영태 증인. 네. 아까 이제 여러 가지로 후회스럽다, 참 힘들었다. 네. 최순실 씨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지근거리에서 쭉 보아오고 했던 증인이시죠? 네네. 네. 어제 그 청문회에서요. 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의원께서 그 고영대 증인의 추천으로 해가지고 친척인가요, 친지인가요 한 분을 대한항공 조양호, 네. 독일에서 네. 했다 취직시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오전부터 좀 기다렸던 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해명을 하고 싶었고 진실을 좀 알리고 싶었고 네. 그분은 제가 독일을 갔을 때 최순실 씨에게 독일 현지에 있는 대한항공 그 지점장님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때 그분이 저희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거기 가서 알았고 그분을 제가 추천한 일도 없고 그분이 저희 친척이지도 않고 같은 고씨라는 이유 때문에 기사가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납품했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납품한 옷이 한 100여 벌 되고, 그런데,
벌당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는 건데,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본인이 해당 옷이 청담동의 일반 의상실에서, 그런데 이제 그 청담동에서 원래 청담동에서 했다가 바뀐 것 같아요. 최소한 못해도 200만 원 이상, 아무리 나쁜 옷도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만 원만?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는 옷을 제작해서 샀을 때고, 여기는 옷을 제작을 하는 기술자를 두고 팀을 꾸려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원가만 측정될 그러니까 수가 뭐 있습니다. 판매하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사무실에서 대통령 옷만 만든 거죠. 네, 아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원래는 가방 그것이었는데. 네네. 예. 최순실 씨. 그러면 거기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직원 인건비 적어도 한 달에 뭐 3, 4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담동 같은 경우에 네. 기본으로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디서 돈 나온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3, 4천만 원까지는 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누가 돈을- 급여 받은 부분에서 제가 이제 거기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순실 씨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운영 됐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나 이제 그 인건비나 이것을 그러니까 아까 월급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최순실 네네, 씨가 다 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급여까지 최순실 씨가 이렇게 네. 급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총 취임 이후에 370여 벌을 양장만요 했다고 하는데 그 한 7억여 원으로 보통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순실이 부담을 했다면 결국 부담한 거네요. 최순실이 엄청난 특혜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결국은 그 옷을 대통령 전용으로 100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 부담한 최순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증명하지 못하면 명백한 양자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특혜를 받았고 그 부분을 해서 의상을 갖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보통만 그 전것까지 해서 한 7억여 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히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뇌물죄로 되지 않을까. 이것을 특검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위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부분을 특검에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국정조사위 차원에서 좀 요구 내지는 요청을 드릴 것을 네.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마치셨습니까? 더 해야 되는데요.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윤수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제가 몇 분한테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인데 2015년 초에 그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해석위원부터 말해보죠. 네. 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한 2014년 정도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뭐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예.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그럼 상식적으로는 1위는 대통령이고 뭐 최순실이 높다고 하더라도 2위 정도 생각할 건데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사나 이런 것들 다 정보라든지 수합했을 때 그런 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그럼 최순실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 기사들 보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뭐 뒤에 기사들과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어떤 장원동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다음에 뭐 진행되는 일들을 진행되는 일들이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차은택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정윤회 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예.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 고영태 증인은 정윤회 씨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김종 증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대통령을 좀 알고 있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오래 기다리신 노태강 증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라고 찍혔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찍혔습니까?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 성마협회 그러니까 그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예. 성마협회 관련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발단이 정유라가 2013년 3월 승마 대회에서 2등을 했죠. 그죠? 예, 2등을 해서 청와대에서 승마협회 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모철민 수석한테. 예, 그래서 시작된 거죠. 예, 지금 와서 그런데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정유라 선수 상주 대회는 애당초 고려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단순히 시작은 성마협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니 누구 박원호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성마협회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라. 박원호는 정유라를 좀 케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순실이 보낸 최순실의 측근이죠. 승마협회에. 예, 그 당시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말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박원호에 대해서 악평을 했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예, 그 당시에 말하는 내용이 그럼 그 보고를 그 당시 모철민 수석한테 한 거죠. 청와대 수석. 예, 저희들은 그 모철민 수석한테 근데 모철민 했습니다. 수석한테 했는데 박원호가 그 내용을 알고 전화를 했다면서요. 예, 노국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리고 그 다음 날인가 박원호 씨가 저희 그 진재수 관장한테 전화를 해서 왜 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썼느냐. 박원호가. 섭섭하다,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화를 청와대에 올라간 문건이 민간인한테 유출이 된 거다. 그죠? 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출자가 모철민 수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청와대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감히 뭐라고 그러면 말씀드리는 거죠. 그 유출이 지금 시점에서 최순실이 통해서 박원호한테 왔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철민 수석이 최순실을 알 리가 없죠. 그 부분도 저는 확신은 못하지만 예. 기존의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뭐 한 말씀 간단히 해보세요. 최순실 때문에 피해를 나쁜 사람을 찍힌 건데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뭐 사실 공무원으로서 대통령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도 있었고 또 주위에서 주의하란 말도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사실 자체는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고 그래서 꼭 해야 될 거라고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동 수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 포스코 관련해서요. 조은동 수석이 그 권오준을 회장으로 만들어라 하는 내용을 아까 이제 친구분이라는 그 친구분 이름이 뭐죠? 최명주 사장에게 이야기했다고 최 사장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틀립니까?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최명주는 권오준을 옹립하는데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최명주는 권오준 회장으로부터 내부 감사를 받았고 결국 한 죽으로 밀려서 지금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최 사장 측한테 박 대통령이 권오준을 모르는 것 같더라. 최 사장 그 주총에서 승인하는 거 조금 연기할 수 없냐 이런 이야기 하신 적 없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사실 최명주는 경제수석을 친구로 둔 것을 굉장히 저한테 원망하면서 예. 회사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최 사장한테 그 권오준 회장 만들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주총에 그 승인 연기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럼 박 대통령한테 포스코 사장이 권오준이 될 것 같다고 보고한 적도 없나요? 그 압축대에 있는 CEO 그 추천위원회에서 압축된 상태까지 가 있는 상태는
알고는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를 한 적이 없네요. 네. 김기춘 실장님, 그 오영호 코투라 사장 아시죠?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2013년 12월 박 대통령 해 순방길에 사절당으로 동행했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네. 대통령 사절단으로 가는 경제인들은 경제수석실에서 알지, 전 잘 모릅니다. 포스코 최명주 사장 만나서 권오전 회장 이야기 언급한 적 없나요? 저는 최명주 사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일도 없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노태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스포츠 2018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또 실력을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2014년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받은 것은 청와대였습니까? 네, 청와대 모철민 수석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 보고서 올린 것은 언제였습니까? 7월 5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진재수 과장하고 노태강 국장을 콕 찍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언제 들었습니까? 그것은 8월 20일에 스포츠 2018 발표를 하고 그날 바로 제 기억에 유진용 장관께서 아프리카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출장 가 계시는 동안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귀국해서 얘기하자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증인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했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예. 단순히 나중에 그 유진용 장관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수첩을 보시고는 제 이름과 진재수 과장 이름을 직접 검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인사를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승마협회 감사를 하라고 하면 담당 국장으로서는 철저하게 감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경기단체 감사를 하라고 하면 대한체육회를 거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때는 모철민 수석이 직접 박원우라는 사람을 지정을 하고 반드시 진재수 과장이 직접 만나라고 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뒤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그렇게 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개인적으로 좀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좀 더 그때 당시에 용감하게 대처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책을 했습니다. 박물관으로 쫓겨갔다가 올해 3월에 또 결국 옷을 벗었죠? 5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5월 30일입니까? 예. 그건 언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라는 대통령이 지시 때문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소문이 들은 거는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김기춘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2014년 7월 4일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요 부처 실국장 동향 파악, 충성심 확인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데 사실입니까? 민정수석실이 이제 고위공무원 사실입니까?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지시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2014년 8월 8일 역시 이 비망록에 따르면 홍성단 배제 노력, 제재 조치 강구, 10월 2일에는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고요. 문화계라는 것은 우리 교육문화수석 소관입니다. 그런 민정수석에게 제가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지 않고요. 이런 지시가 있은 뒤부터 블랙리스트가
김익준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도 내려온 블랙리스트를 보고 시향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일입니까? 네, 전 유진용 장관이 그런 걸 드린 일 없습니다. 권영빈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015년 5월 29일 예술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예술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 그 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다른 회의록에 보면 그게 청와대라고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문학의 일이면 우리 교육문화수석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문화부를 거쳐서 산하기관으로 내려온 것을 본 직원이 많고요. 이걸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가서 전달한 그런 문화부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대라면 될 수 있고요. 이 심사위원들의 녹취록에 의하면 실제로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들이 2015년 국정감사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거기 증언 또는 녹취에 보면 위, 그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 그분의 지시. 증인이 아니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증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내쫓고 불이익을 주는 정권,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비서실장인 김기춘 증인으로 상징되는 이 앙시앙 레짐은 이제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이념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적대시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한쪽으로는 사익을 취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정권은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 마지막 파수꾼,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문지기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같은 이 구시대 정치는 이제 그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준 증인이 최태민 대응팀을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최태민 대응팀에까지 만들어서 활동한 분이 최순실을 모른다? 누가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네, 또 진행될 겁니다. 그때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진실을 가릴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고영태 증인. 네. 아까 이제 여러 가지로 후회스럽다, 참 힘들었다. 네. 최순실 씨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지근거리에서 쭉 보아오고 했던 증인이시죠? 네네. 네. 어제 그 청문회에서요. 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의원께서 그 고영대 증인의 추천으로 해가지고 친척인가요, 친지인가요 한 분을 대한항공 조양호 네. 독일에서 했다 취직시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오전부터 좀 기다렸던 질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꼭 해명을 하고 싶었고 진실을 좀 알리고 싶었고 네. 그분은 제가 독일을 갔을 때 최순실 씨에게 독일 현지에 있는 대한항공 그 지점장님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때 그분이 저희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주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거기 가서 알았고 그분을 제가 추천한 일도 없고 그분이 저희 친척이지도 않고 같은 고씨라는 이유 때문에 기사가 그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옷을 납품했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납품한 옷이 한 100여 벌 되고 그런데 오녀 최순실의 부 남편이란 뜻이죠. 이렇게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우리 김기춘 증인께서 착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정도 착각할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이 정윤회 문건은 그 당시에 청와대도 물론이고 검찰도 수사를 하면서 최순실한 사람을 주목할 만한 그 어떠한 쟁점이나 부각이나 요소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한 사람을 주목할 만한. 근데 이 정윤회 문건에 대상자 정윤회 최순실의 남편으로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 중에는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주의 시선을 의식, 동거를 하고 있으나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이렇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따 아마 벌당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는 건데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보니 해당 옷이 청담동의 일반 의상실에서 그런데 이제 그 청담동에서 원래 청담동에서 했다가 바뀐 것 같아요. 최소한 못해도 200만 원 이상 아무리 나쁜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만 원만?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는 옷을 제작해서 샀을 때고 여기는 옷을 제작을 하는 기술자를 두고 팀을 꾸려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원가만 측정될 그러니까 수가 뭐 있습니다. 판매하러 다니고 이런 거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사무실에서 대통령 옷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원래는 가방 그것이었는데 네네. 예. 최순실 씨. 그러면 거기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직원 인건비 적어도 한 달에 뭐 3, 4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담동 같은 경우에 네. 기본으로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디서 돈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 4천만 원까지는 가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재보충 질의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고요. 다음 질의 순서는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 차례입니다. 예,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끝장 청문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하셨던 증인에게 온 국민의 부분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독재의 기틀을 다졌고 다시 그나마 국민이 살려놓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 한 중간에 이것을 청산하자는 부분에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진실은 증인께서는 2007년이요. 새누리당 MB 그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 박근혜 본부 캠프에서 유영아 지금 변호사와 김기춘